지난주 미국 경제분석국이 발표한 6월 개인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뚜렷했습니다. 또한 2분기 실질 GDP 성장 모멘텀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년 이상 역전되었던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어 가면서 앞으로의 경기의 방향성과 자산시장의 변화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풀리면서 예외 없이 경기 침체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오늘 톡의 주제는 장단기 금리 역전 정상화. 진짜 이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금리 인하, 로드맵, 스티프닝 진행 방향, 그리고 자산 분별, 투자 전략 등의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먼저 오늘은 연준이 금리 결정 시 가장 중시하는 6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결과의 핵심 포인트만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헤드라인 기준으로 2.5%, 근원으로 2.6% 올랐고요. 전월 대비로는 각각 0.1%, 0.2% 상승하여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한 달치보다는 3개월 연율을 더 많이 들여다보는데요. 근원 PCE가 2.3% 상승하여 작년 12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1분기와는 달리 2분기 PCE 데이터는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보임으로써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PC보다 하루 전에 발표된 2분기 실질 GDP는 2.8% 성장하여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상치 2%를 상회했고요. 1분기보다 2배 높아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주목한 것은 국내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 즉 PDFP입니다. 이 데이터는 근원 GDP라고 불리는데요. 수출과 재고, 그리고 정부 지출 등을 뺀 것입니다. 이 수치가 2분기에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1분기와 같았습니다. 여전히 견조한 성장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국내 총 구매 물가 지수는 전분기에 3.1%로 크게 상승했으나 2분기에는 2.3%로 둔화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PC 물가 지수의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실질 GDP의 견조한 상승세가 유지됨으로써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FOMC의 점도표에서 금년에 단 한 번만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었지만 최근 PCE와 GDP 결과 발표 이후 새로운 금리 인하 로드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점선이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연방기금 금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막대는 모닝스타가 추정하는 금리 예상 경로입니다.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페드 워치는 9월에 금리 인하를 개시하고 금년 중 3번의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모닝스타의 중장기 예측은 기준금리 상단이 2025년 말까지 3.25%, 2026년 말까지 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2년 7월부터 2년 이상 역전되었던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 폭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장단기 금리 역전이 풀린다, 즉 디스인버팅 또는 플롯으로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지요. 지난 6월 14일 마이너스 47bp였으나 7월 26일 현재 마이너스 16bp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플러스로 정상화되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수익률 곡선 역전 이론의 원조인 캠벨 하비 교수가 사용하는 10년물과 3월물 국채금리의 장단기 금리 차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8번의 경기 침체를 모두 100% 예측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7월 26일 현재 역전폭이 마이너스 118bp이고 완만히 해소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년물과 3월물의 경우에 역전폭이 거의 비슷하게 정상화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10년물과 3월물 장단 금리차의 정상화 속도가 느린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 재무부가 단기채 발행량을 대폭 늘려 3월물 국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사람들이 단기채 발행에 대해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보도할 정도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단기채 미결제 잔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역사적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재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 채권 발행, 즉 ATI에 따라 지난 12개월에 순 발행된 단기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 당시 발행한 단기채 규모보다도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위에서 10년물과 2년물의 장당의 금리차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속도가 3월물과의 역전 폭이 좁혀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10년물과 3월물 장단기 금리 역전도 빠르게 정상화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긴축 완화 정책으로 피벗하여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수익률 곡선에 스티프닝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불 스티프닝 현상인데요. 이것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빨리 하락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최근처럼 인플레이션 하락이 기대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역사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면 경기가 연착륙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베어 스티프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빠르게 상승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고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폭락하여 자산 시장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되어 가면서 발생하는 스티프닝 현상이 불이냐, 배어냐 그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대공황 이후 지금까지 22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16번은 경기 침체에 진입했고 나머지 6번은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전자를 침체성 금리 인하라고 하고요. 후자를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자산 군별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에서처럼 대공황 이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해 보면 평균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12개월 동안 수익률은 주식 11%, 국채 5%, 회사채 6%,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2%였습니다. 경기 침체 시에는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은 비슷했으나 경기 침체 회피 시에는 주식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 시에는 채권 비중을 늘리고 경기 침체 회피 시에는 주식 비중을 높이는 투자 전략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1995년과 1998년의 보험성 금리 인하 시기에 주식 투자 수익률이 각각 23%, 25%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가오는 긴축 사이클 전환이 보험성 금리 인하가 되면 주식 60, 채권 40의 비중으로 투자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시장이 빠르게 냉각되어 가고 있는 등 경기 침체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월가에서는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한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얀 하치우스인데요. 그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장기 목표인 2%에 충분히 근접했으므로 7월 금리 인하가 타당하다면서 인하의 근거가 명확하다면 왜 7주를 더 기다렸다가 시행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 연방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빌 더들리는 오랫동안 고금리 장기화, 즉 하이어 포 런거 캠프에 있었는데 최근 팩트가 달라져 마음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는 연준이 7월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자문사의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브 블리츠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7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최근 발표된 6월 PCE 결과 근원 기준으로 3개월 연율이 2.3%로 둔화되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지속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2.8%로 견조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어 연준의 확실한 금리 인하 로드맵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둘째로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 역전의 정상화와 수익률 곡선의 스티프닝 현상이 진행 중이다. 불 스티프닝의 경우 경기 방향성에 따라 자산 분별 수익률이 차별화되어 경기 침체 회피 시 주식이 압도적이고 경기 침체에 진입하면 채권 비중 확대가 유리하다. 그러나 베어 스티프닝 시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으며 자산시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셋째로, 따라서 앞으로 진짜 중요한 세 가지가 자산시장 성패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수익률 곡선의 스티프닝 형태, 불이냐 배우냐, 또 경기의 방향성, 침체냐 연착륙이냐, 그리고 7월 금리 인하 조기 피벗 여부 등이 그것들이다. 7월에 금리 인하가 안 되면 8월 잭슨 홀 회의에서 향후 연준의 구체적인 금리 인하 로드맵이 완성될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의 기회와 오염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오보의 경제너머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긴 장마와 삼복더위에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